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62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2명으로 총 90.3%가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 857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추가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으로 전체 치명률은 2.35%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의 39명 중에 해외 유입이 6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이 3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 6명은 미주 지역에서 1명, 그리고 파키스탄 2명, 아랍에미레이트 1명, 카타르 1명, 그리고 필리핀 1명 등이었습니다. 6월 4일 12시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한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하여 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2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물류센터 근무자는 77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는 43명이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1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6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이 38명, 서울이 18명, 경기도가 10명이었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감염원 조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해서는 3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목회자 모임 참석자가 6명이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12명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예수제자교회 전도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1명이 누적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TM보험 대리점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회사와 관련해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9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과 또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의 집단 발병이 71.8%로 3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45명으로 8.9%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집단 발병 중에 96.2%,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 중에 73.3%가 수도권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PC방, 학원 등 다양한 장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수가 밀집밀폐된 공간을 통해서 대규모의 유행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단 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밀집하여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고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대폭 줄여주시고 의심 증상자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실 때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가 기발령한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자제를 공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에 대한 지정, 실내 소독과 환기, 2m 이상의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들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어제 하루 동안 6분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등을 농축하고 제재화하여 중증 환자들에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또는 격리 해제 후에 14일 이상이 경과하신 분은 참여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JTBC 이한주입니다. 방역 관련된 거 말고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질병관리청 조직 관련해서 보건연구원 분리 결정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현재 조직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방역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해서 새로 생기는 질병대응센터 산하에 지자체 보건소 방역 업무가 직할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서 청 승격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예를 들면 인력이나 예산 증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신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설명을 한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으신 걸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유는 특히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그리고 감염병 대응 및 다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서 업무를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소속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청으로 독립이 되다 보면 인사권이나 조직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게 분리가 돼서 좀 더 독립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행안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좀 더 그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또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감염병 연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유전체 연구라거나 아니면은 재생의료 연구 같은 그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기능이 현재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하고도 어느 정도 통합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청에 필요한 연구 기능이라는 거는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이라거나 예측이라거나 아니면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각 감염병별로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역학적인 그런 연구 기능이 필요하고, 또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는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